국내 최고의 멀티댄스 동호회죠. 라틴 댄스 베이비에서 멋진 활약을 하고 계시는 두 분을 모시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나가고 나서 어떻게 반응이 좀 있으셨나요? 반응이 뭐 아무래도 바사라 댄스 TV가 워낙 구독자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덕분에 사업에 많은 또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또 겸사겸사 이번에 제가 옐로 줌바 TV도 또 열심히 개인 방송 활발히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아, 네. 옐로 줌바 TV 요 앞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구독도 좋아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라틴 댄스 베이비에서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는 세실리아라고 합니다. 카포에라 쪽에서는 쇼콜라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카포에라는 어떤 거라고 알 수? 정말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춤으로 위장된 브라질의 무술, 단순히 또 춤으로 위장된 무술이라고만 하기에는 카포에라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도 너무 다양하고 카포에라의 철학이라든지 그런 브라질의 노예의 역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녹아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는 것보다 상당히 재미있고 또 흥미 요소가 굉장히 많은 카포에라를 하게 된 동기. 철권을 게임을 하다가 여성 캐릭터인 크리스티라고 있었어요. 크리스티 캐릭터를 플레이를 하는데 움직임이 다른 캐릭터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건 무엇인가. 카포에라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매력적이라는 컨텐츠라는 거를 알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했는데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카포에라를 모르는 상태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한 아크로바틱 동작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와서 시작을 했는데 직접 악기도 연주를 하고 포르투갈어도 가르쳐주고 춤 비스듬리한 것도 막 가르쳐줘요. 너무 다양하고 매력적인 거예요. 카포에라를 시작해서 직업으로 하고 사람들에게 전수하게 되기까지 어떤 특별한 과정이 필요한 건가요? 그 브라질 본관에 가서 거기서 요구하는 과정에 맞춰서 다 이수를 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자격증이죠. 그래서 그 본관에서 선생님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한다라는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그럼 직접 브라질에 가서 이걸 따신 거예요? 제가 아니라 여기 주인 되시는 저희 남편께서 직접 브라질에 가서 생활도 하시고 카포에라도 배우시고 해서 라이센스를 직접 가지고 오셨습니다. 남편분을 모셔봐야 되겠는데. 모셔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잠시 후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카포에라를 즐기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 한국에서는 아직 보급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대중화되지가 않아서 카포에라 인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만 합하면 뭐 100단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카포에라를 하면 이런 게 정말 좋더라, 아니면 나는 카포에라를 하면서 이런 게 좋아졌다, 정말 장담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애플립은 보장합니다. 이 카포에라의 기본이 되는 스텝이 있어요. 징가라고 하는데요. 그 징가 스텝을 밟는 그 자세가 런지 자세와 스쿼트 자세의 연속입니다. 우리 여기 징가 잠깐 요 밑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포에라를 하는 시종 일관 내내 계속 런지와 스쿼트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애플립은 보장하고 코어랑 하체 근육 발달에 굉장히 좋습니다. 원데이 클래스를 여기서 2번 들어봤거든요. 1시간 반 정도 했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예, 어디가 힘들었냐면 하체가 완전 저도 줌바하는 사람이라서 하체가 센데 그냥 하체가 털려요. 그 징가 동작을 정말 끝없이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어요. 저도 한 번인가 2번 들었었는데 그 다음날 누굴 만났어. 나보고 갑자기 몸이 달라졌다는 거야. 그거 한 번 하고 내가 이렇게 힙이 업이 돼 있었던 거지. 그날 통증이 얼마나 셌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카포에라를 해야 되겠다, 헬스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에게 꼭 카포에라를 추천하고 싶다. 운동량이 워낙 세다 보니까 또 나이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카포에라를 막상 해보면은 만약에 내가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악기를 더 심층적으로 열심히 해서 악기를 잘 못 치는 사람이야. 움직임을 통해서 또 발전을 할 수도 있고, 그것도 못하겠어. 그럼 노래를 할 수도 있고, 포르투갈어로 노래를 할 수도 있고. 카포에라는 어디서 처음 만들어졌다? 브라질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 브라질에 가게 된 이제 그 흑인 노예들이 농장 주인의 눈을 속여서 노는 것처럼 보여지게 속이면서 이제 무술을 연마한 게 바로 카포에라. 카포에라를 하면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 신체적인 단련이나 발전은 기본으로 가지고 가는 거고요. 예술적인 감각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춤으로 위장된 무술이다 보니까 음악에 맞춰서 리듬에 내 몸을 실어가지고 동작을 구현해야 되는 거예요. 노래도 하고 또 포르투갈어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 다 좋아집니다. 다. 굉장히 놀랐던 점이 바로 저 점이에요. 악기를 다 연주해요. 실제 라이브로. 같이 대련을 하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와, 이건 약간 사물놀이 같은 느낌도 있고요. 약간 예술 그 자체? 우리 이 시점에서 잠깐 카포에이라 말로만 하지 않고 한번 뭔지 잠깐 보고 가실까요? 영상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짜잔! 짜잔! 근데 노는 것 같아. 그러니까 파티 느낌이죠, 살짝? 가장 차별화된 것. 다른 그런 무술 같은 운동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무술에서는 보통 대련이라고 해요. 대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싸우면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되고, 카포에라에서는 조구라는 개념인데요. 놀이라는 뜻이에요. 대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플레이하다, 조구, 게임을 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서로 직접적인 타격을 하지 않고 놀이를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은 약간 위험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굴르고 엄청 세게 발차고. 근데 실제로 저게 이제 부상의 위험 같은 거는 없을까요? 카포에라가 그렇게 위험한 스포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카포에라는 직접 타격이 거의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브라질에 가서 세계 대회나 이런 데 관전을 하게 되면 승패를 결정해야 되는 대회 특성상 타격을 하기도 하긴 하지만, 그냥 보통 이런 그 체육관에서 수련을 하고 할 때는 직접적인 타격이 없고, 철학 중에 하나가 피함의 미학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타격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피해서 내가 그것을 다른 움직임으로 어떻게 연결을 하는가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남을 부수고 이기기 위한 그런 무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희노애락이 그 안에 나름 또 섞여 있는, 희노애락이 다 고스란히 들어있죠. 예술로 승화하는 음악과 함께. 정확합니다. 아까 그 영상 정도 추려면 얼마나 해야 돼요? 제가 궁금하죠.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대장님은 20년 이상 하셨고, 저 같은 경우는 한 8년 정도 했고, 보통 3년 정도 한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평균 3년에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 해보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카포에이라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나요? 저희 아바다 카포에이라 센터 말고 3군데가 있어요. 라틴 댄스는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그 20대 초반 때 이제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다른 언어도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스페인어를 배우러 갔는데, 그 스페인어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그 아르헨티나랑 멕시코에서 오신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생님들께서 이런 라틴 문화를 소개를 해주셔서 그 당시에 이태원에 있는 깔리엔테라는 살사바에 처음 이제 가보게 됐는데 사랑에 빠져버린 거죠. 그 살사 리듬을 처음 들어봤는데 그 리듬이 막 가슴에 영혼에 꽂히는 거예요. 강렬한 비트에 맞춰서 그 남자 여자가 그 베이직 스텝을 딱딱 밟는 게 뇌리에 박혀서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 안 배우면 안 되겠다. 지금 할 줄 아는 라틴 댄스 장르가 뭐 있어요? 라틴 댄스 베이비에서 살사랑 바차타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 아프로 쿠반도 조금. 아프로 쿠반이랑 카포에이라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아프로 쿠반으로 활동하고 계신 에소 그룹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융합할 수 있는 게 엄청 많군요. 제 기획자로서 한번 줌바랑 라틴 댄스, 뭐 살사든 바차타든 그 다음에 카포에라까지 같이 융합을 해서 어떤 페스티벌 같은 거를 좀 조그맣게라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우리 자원들이 다 각자 있으니까 멋있다. 단 100명만 모여도 충분히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나이스. 올해 한번. 자, 바사라 댄스 TV에서 촬영 나가도록. 낚시 촬영 촬영 지원해 주세요. 카포에라가 라틴에 어떤 도움이 된다든가. 베이직 스텝 밟을 때 그 꾹꾹 눌러주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체가 튼튼하다 보니 그 느낌을 너무 잘 살리기가 수월해요. 라틴 댄스 베이비 트레이너로서 각오나 계획. 저는 항상 성실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배우러 오시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트레이너로서 항상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게 그게 제 목표입니다. 라틴 댄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카포에라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이게 한국 분들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뭘 배우러 오시면 굉장히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크세요. 잘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잘 안 됩니다. 잘 못해도 괜찮으니까 즐겁게 즐기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즐거운 춤으로 위장된 무술을 통해서 좀 더 삶의 활력소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 줌바나 라틴 댄스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만나고 싶으시면 라틴 댄스 베이비, 그리고 옐로 줌바, 그리고 아바다 카포에라로 오세요. 여기는 바사라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바다 카포에라 단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 뭐지? 저는 아바다 카포에라 한국 지부를 맡고 있는 에스판탈이라고 합니다. 이 띠가 뭐예요? 이거는 카포에라 레벨을 의미하는 띠인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꾸루와 크림색이라고 해서 색깔이 하나씩 들어가요. 노란색, 그다음에 노란색 2개, 노란색, 주황색, 주황색. 그럼 가장 높은 레벨이 어떤 거예요? 여기 흰색입니다. 하얀색. 요것도 하얀색인데? 여기는 크림색, 크림색. 여기는 하얀색. 구분 잘해야겠는데요. 네. 만만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떼타면 이렇게 돼. 이거 빨면 저렇게 되는 거. 그거 아니야? 그래요. 실의 그 자재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 하얀 띠는 실질적으로 한 번밖에 안 돼요. 선생님은 지금 저는- 어디예요? 저는 여기서 저기까지 쭉 가려면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브라질에서 숙성으로 좀 빨리빨리 가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3년, 16년, 그 다음부터 5년, 5년, 10년 걸릴까요? 5년 걸리고 거의 한 25년, 30년. 아까 말한 그 악기들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 약간 연주? 네. 이거는 이제 카포에라에서 제일 중요한 악기인데, 이 악기를 연주를 해야 카포에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